네. 자, 엑셀 교재 54페이지의 조건에 따른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비고, 네, 재고 순위하고 비고까지 우리가 해결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3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여러분들 저장했던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 파일을 열어주시면은 우리가 어제 수행했던 작업이 여기까지죠. 재고 순위하고 비고까지 완성을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거기 환자식 판매 금액 평균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가 3번이 되겠습니다. 환자식 판매 금액의 평균은 무엇을 계산하라고 했는지 책을 보시겠습니다. sum if하고 count if를 써라고 그랬습니다. 환자식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하는데 sum if로 합계를 구하고 count if로 개수를 세 가지고 두 개를 나누라는 뜻이죠. 여러분, 평균이라는 것은 데이터의 합을 개수로, 데이터의 개수로 나누는 게 평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제가 너무 키웠나 봐요. 조금 줄이겠습니다. 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은 환자식이라 하는 것이 여기에서 카테고리에 있는 거예요. 환자식이 지금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이 환자식의 판매 금액은 이 자리죠. 판매 금액은 이것이 되겠네요. 이것을 sum if로 구한 다음에 count if로 개수를 세워서 평균을 내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시험 문제가 아니고 이걸 내가 직접 해야 된다고 한다면 sum if, count if 쓸 게 아니라 average if를 써버리면 돼요. average if. 직접 평균을 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이건 시험이기 때문에 사용하라는 함수 꼭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라는 함수 써서 해보고 average if로도 되는지 두 가지로 한번 우리는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답을 작성할 여기가 어딘가요? E13셀을 클릭하시고 수식 입력줄을 딱 클릭합니다. 클릭을 해서 먼저 sum if로 환자식의 판매 금액 합계만 먼저 구해 볼게요. 자, 니콜 SUM SUM 하면은 두 번째 sum if 보이시죠? 더블 클릭합니다. sum if 정말 편한 함수고 많이 쓰이는 함수입니다. 자, 밑에 렌지가 뭐냐면은 조건을 검색할 범위예요. 조건을 검색할 범위는 여기 카테고리에서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우스로 D5부터 D12를 주어도 되고 D4부터 D12를 주어도 됩니다. 네, 어디까지 줄까요? D5부터 줄까요? 네, 우리 D5부터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D5부터 D12. 그래서 조금 이따 덧셈할 범위하고 대칭이 되도록 범위 주는다는 거 요거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범위를 줬습니다. 자, 콤마 찍으시고 sum if의 두 번째 인수가 크리테리어인데 크리테리어는 조건이다 이거예요. 조건은 환자식이잖아요. 환자식. 그러니까 여기다 직접 입력합시다. 따옴표, 큰 따옴표 하시고 한글로 바꾼 다음에 환자식 그리고 큰 따옴표 찍어요. 오타 없이 환자식 조건을 주고 콤마. 마지막 sum range는 덧셈을 할 범위입니다. 아까 range 앞에 있는 검사를 할 범위, 조건을 검사할 범위하고 대칭이 되도록 주어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주면 안 돼요. 이거는 아까 여기서부터 줬으니까 판매 금액도 여기서부터. 여기가 어디예요? F5부터 네, F12까지 가로 닫겠습니다. 엔터 하면은 여기 합계가 나옵니다. 164,000원 맞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53,000원 하고요.
99,000원 하고요. 12,000원을 합치면 더하면 164,000원 여기 맞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맞아요. 164,000원. 자, 이제 썸리프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걸 카운트 if로 나누면 평균이 나와요. 자, 그러면 수식 입력줄 뒤를 또 클릭하시고 지금은 연습이니까 이것까지 하고 한번 결과 보고 또 이어서 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이 이게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이거 결과 보고 할 필요 없겠죠? 쭉 하면 돼요. 쭉 하면. 익숙해질 때는 공부할 때는 끊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부가 돼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입력해놓고 결과만 딱 보면 이게 정말 맞는 거야 뭐야 하고 예. 여러분이 계산을 해놓고도 자신이 없어. 끊어서 해야 돼요. 함수 하나하나씩 연습할 때는. 자, 이제 나누기 입력하신 다음에 영어로 바꿔야 되겠네요. COUNT. 자, COUN 하면은 count if라는 게 저 밑에서 두 번째 보입니다. COUN 하면은 count if 더블 클릭. 네. 여러분 함수 앞에 니콜은요. 맨 앞에 한 번만 넣는 거예요. 예. 이렇게 니콜이라는 것은 수식에 맨 앞에 한 번만 들어가는 것이지 중간에 또 함수가 들어간다고 해서 여기서 또 니콜 시작하면 그런 함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중간에 나중에 함수를 추가할 때 니콜 없이 바로 함수 이름만 입력한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함수 이름이 끝나면 무조건 어떤 함수든 간에 괄호가 열린다는 것. 자, 카운트 if 하니까 렌지하고 크리테리어 달라고 그러죠. 아까 썸리프하고 다른 게 뭐예요? 뒤에 썸렌지가 없잖아요. 썸리프는 더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썸렌지가 필요한 건데 카운트 if는 더하는 게 아니라 개수만 세는 거니까 조건을 검색할 범위만 주고 조건만 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렌지는 아까 썸렌지의 렌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복지 용구부터 환자시까지 드래그 해주시고 콤마 입력하신 다음에 조건은 큰 따옴표 환자식 큰 따옴표 그리고 이제 괄호 닫고요. 엔터 입력 완료 하시면은 54,666.667이 평균입니다. 근데 소수 어떻게 하라는 말이 없나요? 네, 대개 소수 어떻게 정리하라고도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문제에서는 아무 말이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두면 됩니다. 평균이 54,666.667이에요. 자, 이 문제는 꼭 이 수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제가 아까 에버리지 if도 있는데 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예. 에버리지 if는 한 번에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쯤에다 한번 해보냐면 한번 이쯤에다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에버리지 if로. 자, 셀 포인터 여기다 L13 정도에 두시고 수식 입력줄 클릭한 다음에 니콜 AV만 해보세요. 에버레이지 if라고 밑에서 두 번째 보이네요. 더블 클릭. 자, 형식이 똑같아요. 렌지, 크리테리어, 에버레이지, 렌지. 자, 렌지는 조건을 검색할 범위입니다. 자, 여기를 쫙 범위 줍니다. 아까 sum if의 렌지하고 똑같이 줘요. D5부터 D12, 콤마, 크리테리어 똑같이 큰 따옴표 주고 환자식 큰 따옴표 그 다음에 콤마 에버레이지 렌지 아까 썸 렌지하고 같은 위치를 줍니다. F5부터 F12 그리고 가로 닫아요. 그리고 입력 완료 해보면 54,666.667 에버리지 if 하나로 해결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시험은요 내가 이거 에버리지 if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자기가 여기서 실력 발휘하면 안 됩니다. 예. 꼭 하라는 걸로 하셔야 돼. sum if하고 count if 쓰라는 말은 sum if로 합계 구하고 나누라는 얘기예요. count if로 나누기 해라.
그렇게 꼭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거 뒤에 if 들어가는 거 함수들이 좀 머리에 떠오르나요? sum if, count if, average if 그거밖에 없나요? 네. 그 정도. 그게 제일 많죠. 합계, 평균, 개수 이런 게 가장 많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지워버리면 되고요. 아까 연습했던 거. 그 다음에 4번. 자, 문제에서 4번을 보시면 복지용구 구매자 수의 합계를 구하는데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오. 뒷섬을 사용해라. 네,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고 원래는 뒷섬 조건을 이런 빈 곳에 워크시트의 어느 빈 곳에 만들어 넣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뒷섬 공부할 때 여러분에게 그랬죠. ITQ 시험은 꼭 여기서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입력 데이터를 이용해라. 그러면 복지 용구의 입력 데이터는 이걸 이용해라는 거예요. 예. 이걸 조건으로 이용해서 뒷섬을 사용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복지 용구의 구매자 수의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이거 썸if로도 가능한 거죠. 예. 근데 뒷섬을 쓰라고 그랬으니까 뒷섬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뒷섬 기억나실 거예요. 자, 셀 포인터 여기다 두시고 수식 입력줄 클릭합니다. 리콜 D S 하면 뒷섬 A라고 했네. D DS 하면 보이시죠? 리콜 DS. 네, 맨 밑에 뒷섬 더블 클릭하시고요. 자, 인수가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데이터베이스는 그냥 위에 있는 표를 다 범위 주시는데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다라는 것은 여기. 요 밑에 요 13번 행과 14번 행은 이건 데이터가 아닙니다. 여기서 여기가 데이터예요. 예, 그래서 B4부터 J12까지를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줄 때 데이터베이스로 지정을 해주면 돼요. 콤마 필드. 자, 우리가 필드 넣는 게 VLOOKUP에서도 필드를 사용하고 여기 뒷섬에서도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도 필드를 쓰는데 VLOOKUP은 꼭 숫자로 해야 돼요. 꼭 숫자로. 그래서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1, 여기는 2, 여기는 3, 여기는 4, 5, 6, 7, 8, 9 이렇게. 그런데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숫자도 되고 그 필드명을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하는 것도 되고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돼요. 자, 저는 필드명을 찍어주는 것을 권장해요. 왜냐하면 숫자 세려면 그것도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필드는 뭐냐면 구매자 수의 합계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구매자 수다 이거예요. 여기를 클릭하면 2, 4. 2, 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콤마. 자, 마지막이 조건인데요. 원래는 이런 빈 곳에다가 조건식을 만들어 놓고서 범위 주는 게 일반적인 건데 ITQ 시험만 꼭 여기 있는 걸 쓰라 이렇게 낸단 말이죠. 예, 그래서 여기를 조건으로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우스로 D4부터 D5가 조건이에요. 카테고리가 복지용구다 이런 얘기죠. 카테고리가 복지용구. 끝났습니다. 바로 닫으시고 엔터 치면은 복지용구 구매자 수는 2469명. 2469명. 어때요? 숫자 저 맞았습니까? 여러분하고 같아요?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옆에다가 또 L14에다가 카운트 if 아니요. sum if를 가지고 sum if로 한번 복지용구 구매자 수의 합계를 구해 보겠습니다. sum if를 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네. 자, sum if로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L14 클릭하시고 수식 입력줄 클릭한 다음에 recall
SUM 예, 썸리프 보입니다. 더블 클릭. 렌지가 조건을 검사할 범위예요. 자, 조건을 검사할 범위 여기죠. D5부터 D12, 크리테리어 조건이에요. 이번에는 복지연구야. 에이, 복지연구 입력하기 귀찮네? 그냥 여기 마우스로 복지연구가 입력된 여기 셀 하나를 그냥 클릭해줘요. 이렇게 조건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뒷섬에서의 조건은 항상 필드명을 포함해서 조건을 주는데 썸리프는 그렇게 주면 안 돼요. 그거 딱 복지연구 요것만 줘야 돼. 뒷섬하고 차이점들이 이런 거예요. 자, 썸렌지가 뭐예요? 구매자 수 여기 E5부터 E12를 드래그 해줍니다. 구매자 수 드래그 했더니 이름이 들어가 있네. 구매자 수라는. 그거 그대로 이용하면 돼요. 가로 닫고 엔터 치면은 똑같은 숫자가 나와야 되겠죠? 2469. 뒷섬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썸이프로도 할 수 있다 이거죠. 이 정도 조건이면.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복지연구라는 조건은 아주 간단한 조건이에요. 이런 간단한 조건은 대개 사람들이 썸리프로 쓰더라 이거예요. 썸리프로. 그런데 뒷섬은 왜 만들어 놨어요? 이게 조건이 카테고리가 복지연구 이 정도가 아니라 카테고리는 복지연구이고 입고일은 2020년 5월 이후인 거. 요렇게 조건을 만들려면 썸이프에서는 거의 못하는 건 아니에요. 조건식을 아주 어렵게 만들어야 돼요. 그 안에 또 함수를 넣어가지고. 그런데 어때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게 일도 아니에요. 자, 어떻게 하느냐? 여기를 딱 옆에다 복사해 놓고 또 구매자 수 아니죠. 입고일. 예, 입고일도 옆에다 하나 복사해 놓고. 예. 입고일 밑에다가 크거나 같다 2020년 5월 12일 보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복지연구 중에서 입고일이 5월 12일 이후인 거에 합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다가 한번 구해볼게요. 자, equal SUM dsum이죠. DSUM 더블 클릭 데이터베이스 전부 준다. 필드 구매자 수의 합계를 구할 거예요. 여기 조건 이렇게 되는 조건. 네, 입력 완료 하겠습니다. 0명이요? 여기 제가 날짜를 잘못 넣었군요. 2020 네, 잠깐만요. 0년 여기를 2020년으로 해야 되군요. 네. 자, 989 나왔습니다. 한번 검증해 볼게요. 자, 요게 일단 5월 12일 이후입니다. 그 다음에 복지연구가 여기 하나 있는데 이건 3월 달이야. 그럼 요건 안 되고. 그 다음에 복지연구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 989명 요거 하나만 딱 합계를 구했죠. 자, 조건을 말이죠.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그게 매력이에요. 복잡한 조건을 수식에서 이렇게 막 넣지 않고 이렇게 워크시트에서 쭉 나열해 버리면 돼요. 자, 그런데 시험에서 이렇게 복잡한 걸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너무 간단한 걸 내고 있다 이겁니다. 네, 자, 여러분 쉽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문제인가요? 이제 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구매자 수를 여기다 구해라. 여기에 5번이에요. 이 자리가. 번호가 붙어 있죠. 자, 문제를 꼭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많은 구매자 수는 정의된 이름을 사용하고 그리고 라지라는 함수를 써라. 라지 함수 몇 번째 큰 거 이겁니다.
두 번째로 많은 구매자 수가 아까 여기가 이름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여기 이름을 등록을 우리가 해놨었어요. 구매자 수 여기. 예, 그래서 라지를 이용해 가지고 두 번째로 많은 구매자 수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셀 포인터 J13에 놓으시고 자, 수식 입력줄 클릭합니다. 그러면 니콜 L A 하면 라지 보이죠? 더블 클릭. 어레이 하면은 이 구매자 수의 범위가 어레이입니다. 구매자 수 범위를 쫙 주시고 콤마 그러면 구매자 수 문자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입력이 됩니다. 타자를 해도 돼요. 타자를. 콤마 두 번째니까 2 K는 2 됐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치면은 1605가 두 번째로 큰 구매자 수입니다. 맞죠? 자, 6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6번이 마지막인 문제이네요. 자, 구매자 수 H4 14셀에서 선택한 상품명에 대한 구매자 수를 구하시오. vlookup 함수를 사용해라. 자, 여기에 구매자 수는 vlookup으로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라고 그랬냐면은 H14셀에서 선택한 상품명 여기 이제 유효성 검사를 해놨거든요. 여기 유효성 검사에서 만약에 성인용 보행기 하면은 여기 구매자 수를 여기다 구하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가 이제 상품명이니까 상품명을 찾아가지고 구매자 수를 딱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vlookup의 범위를 줄 때 어디를 범위를 줘야 되냐면 최소한 여기까지 반드시 C열부터 상품명에서 찾아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 12까지 vlookup을 범위로 지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다 놓고 한번 해볼게요. vlookup 기억나실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매자 수 클릭하시고 자, J14셀에 셀 포인터 두시고요. 수식 입력줄 클릭합니다. 니콜 V L 자, 그러면 vlookup 보이죠? 네, vlookup 더블 클릭합니다. 네. 자, lookup value가 뭐냐면 찾는 값이에요. 찾는 값은 여기 H14셀에서 선택한 걸 찾아야 되니까 H14를 클릭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콤마. 자, 두 번째 인수 테이블 어레이. 이 테이블 어레이가 아까 제가 여러분 상품명부터 반드시 시작을 해야 되고 끝나는 곳은 최소한 구매자 수까지는 줘야 된다. 더 주는 건 상관없어요. 더 주는 건 뭐 구매자 수만 구하면 되니까 여기까지만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우스로 C4부터 E12까지 이렇게 범위 주세요. C4 콜론 E12가 vlookup의 테이블 어레이로 줘야 됩니다. 자, 콤마 입력하시고요. 자, 세 번째 인수가 있어요. 컬럼 인덱스 넘버. 자, 몇 번째 컬럼에서 구할 거냐 이거예요. 성인 여기 있는 걸 찾을 때 구매자 수에서 구해야 할 거거든요. 구매자 수. 그래서 1, 2, 3. 구매자 수는 세 번째다. 그래서 4를 입력합니다. 아, 3. 세 번째 컬럼이다. 자, 마지막으로 콤마 찍으시고 유사일치냐 정확히 일치냐. 자, 찾는 것이 문자잖아요. 정확히 일치. 유사일치 우리가 해봤었죠. 브이로그 연습하면서. 숫자로 돼 있는 건 유사일치. 자, 이거는 정확히 일치입니다. 더블 클릭. 그럼 펄스가 입력되고요. 숫자로는 0을 입력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네, 가로 닫으시고 엔터 치면은 1482. 여기 성인용 보행기를 선택한 사람은 1480. 자, 여기 상품명에 이 목록 단추를 눌러서 욕창 예방 매트리스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989. 여기서 선택한 구매자 수가 착착. 네, 고농축 영양식 하면은 912. 이렇게 구매자 수가 옆에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브이로그업이 이런 거예요. 성공하셨나요? 여기 마지막 문제 브이로그? 네. 자, 우리가 지금 함수 문제가 몇 개 나왔냐면요. 여기 랭크 문제 하나 나왔죠. 여기 별 집어넣는 거 함수였죠. 그 다음에 여기 3번 있었죠. 오늘 또 4번도 있었죠. 여기 5번 있었죠. 여기 6번 있었죠. 함수 문제 여섯 문제 나왔네. 여섯 문제. 여섯 문제에서 함수 하나씩 쓰라고 그랬으면 함수 6개 나온 거고요. 어느 것은 2개 쓰라고 그랬으니까 뭐 7, 8개? 실제로 시험은 함수 7, 8개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구나. 그런데 7, 8개만 어느 게 나오는지 알면 그것만 연습하겠지만 적어도 30개는 알아두어야 그 범위 내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7번 해보겠습니다. 7번은 함수 문제가 아니에요. 조건부 서식 문제인데 이건 처음 해보죠. 네, 조건부 서식 아주 이것도 재미있는 함수입니다. 아니 함수가 아니라 재미있는 기능이에요. 네, 조건부 서식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 50을 입력하면 그냥 글자색이 그대로인데 만약에 100 이상이면 빨강색으로 해라 라는 것이 조건부 서식입니다. 제가 한번 간단히 조건부 서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제가 L열에다가 조건부 서식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L이라는 열머리글을 클릭하고 여기서 홈 탭에 여기 스타일 그룹에 보면은 조건부 서식이라는 게 있어요. 네, 조건부 서식에 막대 이런 게 아니라 새 규칙을 한번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수식을 사용하여 만들 텐데 맨 밑에 수식을 사용해서 만들어야 뭐 100 이상이라는 조건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수식을 사용해서 크거나 같다 100보다 크다. 그럴 때 여기 서식 단추를 딱 누릅니다. 100보다 크면 서식 눌러서 글꼴에 색깔이 어디 있나요? 여기 색깔을 빨강색으로 하겠다. 글꼴에 색을 빨강색으로 하겠다. 확인해 봤어요. 제가 뭐 틀렸나 봐요. 조건부 서식, 새 규칙. 없어져 버렸네. 여기서 제가 잘못 넣었습니다. 자, L이라는 열을 클릭을 하고 해야 돼요. 자, L이라는 열을 클릭하고 다시 크거나 같다 100. 네. 조금 전에 제가 요것만 입력을 했어요. 요것만 입력하니까 안 되죠. L열을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 수식을 만들 때 L열을 먼저 클릭하고 나서 크거나 같다 100 이렇게 해야죠. 자, 서식 들어가서 아까처럼 글꼴 색을 빨강색으로 해라. 확인. 또 안 되네. 이거 사용해 본 지 오래돼 가지고 제가 까먹었어요. 자, 다시 해볼게요. 자, 범위를 미리 안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냥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가서 다시 하겠습니다. 새 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자, 밑에 수식을 만들어 놓습니다. 니콜 하신 다음에 L열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 L 앞에 있는 L은 달러를 붙이는데 뒤에 있는 L은 달러가 있으면 안 돼요. 예. L1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L1. 예. L4인가요? L4부터 앞에 있는 L만 고정하고 뒤에 4는 해제시키겠습니다. 크거나 같다 100 이렇게 하면 나와야 되는데 서식 색깔을 빨강색 확인
다시 L열을 모두 범위 주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조건부 서식. 제가 뭔가 좀 뭐. 자, 니콜 L 4자 앞에 있는 달러 지우고 크거나 같다 100 이상 서식 빨강색 확인 이제 됐습니다. 네, 제가 범위를 처음에 주고 가는 게 맞고요. 범위를 주고 자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에 가가지고 다시 보여주면 세규칙의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하는 셀 결정 네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에 어떻게 줬냐면은 니콜 해가지고요. 여기 L열을 클릭하고 L4를 클릭했었죠. 그 앞에 있는 달러 4자 앞에 있는 행번호 앞에 있는 달러를 지웁니다. 그리고 나서 공식을 만들어줘요. 크거나 같다 100 해가지고 서식 눌러서 자동으로 빨강색 색깔은 빨강색으로 해서 확인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L열에 제가 90을 입력하면 검은색이지만 200이라든가 뭐 100을 초과하는 숫자를 입력하게 되면은 이 빨강색으로 이렇게 변하죠. 120 빨강색, 80은 검은색. 그래서 지금 여기가 바로 이런 스타일이에요. 지금 보니까 7번의 문제를 보면요.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해서 구매자 수가 1000 이상인 행 전체에 다음에 서식을 적용하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조금 지금 우리가 방금 제가 해본 거하고는 좀 스타일은 다른 건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 조건부 서식을 하려면 맨 먼저 범위를 주고 해야 되는데요. 데이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다 주세요. 여기서부터 여기. 자, 위에 필드명은 데이터의 범위로 주지 마세요. 여기 4번 행은 주지 말고 5번 행부터 이렇게 범위를 줍니다. 조건부 서식할 땐 범위를 이렇게 주세요. 자, 주시고 나서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에 들어갑니다.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거기서 어디로 가요? 세규칙. 자, 세규칙에서 항상 시험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한 문제 나온다 이거예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해야 돼요. 왜 그러냐? 구매자 수가 1000 이상이라는 것은 수식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하고 밑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수식을 만들 겁니다. 여기 클릭하시고 니콜 수식을 만들려면 니콜 넣어야 되죠. 그러면 구매자 수의 첫 번째 데이터를 마우스로 클릭해줘요. 구매자 수니까 구매자 수의 첫 번째 데이터가 여기죠. 989명 입력됐던 자리. 그러면 E5인데 자, E5에서요. 5 앞에 있는 달러는 무조건 지워줘야 돼요. 5자 앞에 있는 달러 지워주세요. 5는 그대로 놔두시고 그러니까 형식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야 돼. 이 5가 니콜 달러이 5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뒤에다가 비교 연산자를 이용해서 크거나 같다 1000 네,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크거나 같다 1000 네, 이러면은 아까 제가 이 문제를 하기 전에 L열에다가 어떤 조건부 서식을 만들었냐면 100 이상은 글자를 빨갛게 해라 이렇게 조건부 서식을 넣어놨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아까 범위 준 이곳에다가 이런 조건을 준 거예요. 1000 이상인 데이터는 이 범위 전체에 뭘 칠한다? 여기서 보면은 글꼴을 파랑 굵게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서식 단추를 눌러요. 밑에서. 그래가지고 아까 글꼴의 색깔이 이 자리였죠. 예, 눌러서 이번에는 파랑색. 밑에 파랑색 정확히 지정하세요.
그리고 굵게 이겁니다. 굵게 이거. 예. 그러면 이게 파란색 굵게가 미리 보기로 보인단 말이죠.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한 번 더 누르면 자, 지금 파란색 줄로 이렇게 보이는 자리가 하나, 둘, 세 줄이 해당이 되는데 이 세 줄을 보시면 구매자 수가 1000 이상인 데이터들이에요. 이 문제 꼭 나와요. 예, 조건부 서식 주는 거. 이 조건부 서식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엑셀에서 우리 형광펜 칠한다 그러죠. 어떤 조건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에다 이렇게 색깔을 칠하잖아요. 그런 기능을 엑셀에서는 조건부 서식으로 해낼 수가 있어요. 글자색을 바꾸는 것으로 했지만 글자색을 바꾸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노랑 형광펜을 칠하겠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바꾸면 되죠. 다시 범위 줘서 조건부 서식에 가가지고 규칙 관리에 가가지고 아까 주었던 거 이거 규칙 관리에 가서 이걸 규칙 편집을 눌러요. 그래서 서식 가가지고 글자색 파랗게만 하는 게 아니라 채우기 눌러서 노란색을 채워라. 이렇게 확인 이렇게 편집을 하면요. 또 한번 확인 눌러볼까요? 그 자리에 노란색 칠이 일어나죠. 눈에 더 확실히 들어오겠네요. 그래서 엑셀로 데이터를 인쇄해가지고 이렇게 노란색 칠하는 게 아니라 아예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한 데이터에 대해서 눈에 확 띄게끔 만들어내는 참 편리한 기능이에요. 네, 이런 기능 계속 쓰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사용해 본 지가 한 1년 됐다 그러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면 그래도 어렴풋 생각나니까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만들어내죠. 네. 자, 여러분은 지금 시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습 매일매일 연습한단 말이에요. 시험 보는 날까지 안 까먹으면 맞추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가 바로 240점입니다. 여기까지 다 하시면 자, 우리가 지금까지 뭐뭐 했어요? 데이터 입력했죠. 서식을 다 만들었죠. 결제란 만들고 제목 만들고 그리고 지금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 끝냈고요. 그리고 조건부 서식까지 하나 해놓으면 이게 제1작업을 마친 거예요. 500점 만점에 무려 240점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이제 260점이 남아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머지는 어느 페이지로 넘어가느냐면은 지금 우리가 같이 해본 것이 교재의 몇 페이지까지 끝난 것이냐 하면은 네, 87페이지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87페이지에는 이러한 뭐 판매 금액에다가 막대 서식을 넣으라는 게 문제 있었나요? 앞에 지시에서는 못 본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86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데이터 막대를 이용한 조건부 서식, 이것도 나올 수 있어요. 네, 앞에 조건에서는 우리가 보진 못했는데, 자, 86페이지에 데이터 막대를 이용한 조건부 서식 지정하기,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조건에 보면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판매 금액 셀에 데이터 막대 스타일을 최소값 및 최대값으로 적용해라. 네, 이거는 수식을 이용해서 할 필요가 없는 건데 문제 지시가 좀 지시가 하여튼 수식을 사용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경우에 수식을 사용합니다. 자, 이 경우는 수식 사용은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한번 거기 절차대로 1, 2, 3, 4, 5번 순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5부터 F12를 드래그해서 범위를 줘라. 자, F5가 판매 금액 첫 번째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F12까지 여기를 범위로 먼저 주어 보세요. 자, 그런 다음에 홈 탭의 스타일 그룹에 조건부 서식 데이터 막대 단색 채우기 녹색 데이터 막대를 클릭하라 그랬습니다. 자, 아까 여기 조건부 서식 들어갔었죠? 여기에 데이터 막대라고 여기 세 번째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가면은 그라데이션 채우기와 단색 채우기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색 채우기에는 파랑, 녹색, 빨강 등이 있는데 녹색을 선택해라 그랬네요. 녹색 데이터를 클릭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막대 스타일이 적용되면 다시 조건부 서식에 규칙 관리로 들어가 봐라 그랬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조건부 서식에서 맨 밑에 규칙 관리 메뉴에 또 다시 들어갑니다. 네, 규칙 관리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규칙이 하나 있고요. 막대 규칙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3번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자의 대화 상자가 나오면 규칙 편집 단추를 클릭한다. 그 위에 거 선택하고 막대 우리가 지금 두 개니까 먼저 위에 거 데이터 막대 선택하고 규칙 편집 여기 가운데 있죠?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편집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자, 이제 동그라미 4번입니다. 서식 규칙 편집 대화 상자가 나오면 종류 항목에서 최소값, 최대값으로 변경한 후에 확인을 눌러라. 자, 종류 여기 있죠? 종류가 가운데 있어요. 여기에 최소값, 최대값 이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 자, 클릭하셔서 최소값 여기 최대값은 최대값 이렇게 자동이라고 되어 있던 곳을 최소값, 최대값으로 변경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시대로 하게 되면은 데이터의 막대 스타일 조건부 서식이 완료가 된 거예요. 자, 확인 눌러서 빠져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요. 이 지시가 이대로 나올 거예요. 우리가 이 숫자를 막대 그래프로 표시하는 형식인데 단색 채우기 녹색을 쓰고 최대값, 최소값을 사용해라.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 작업을 수행해 주시면 돼요. 예, 이것도 반복해서 나올 거니까 반복해서 뒤에서 만약에 나오게 되면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 안 해놓으셔도 상관없고요. 우선 이 시간은 이것까지 하고 지금이 10분이네요. 20분까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